왔어 우리 친구들. 요즘 있잖아, 이 나의 관심사로 나의 뇌 구조를 표현하는 게 유행이라며. 또 유행하면 이 괴짜 박사가 뒤처질 수 없지. 자, 지금부터 이 괴짜 박사의 관심사로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를 표현해보지. 자, 나의 관심사는 이렇게 완성됐다. 궁금하지?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 너라 이년! 어때?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가? 우와! 박사님 뇌는 발명과 상상력,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네요. 그런데 뇌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뇌의 부분이 어딨어? 뇌는 그냥 뇌지. 하나의 큰 덩어리. 그게 아니에요.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얍!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오늘은 우리 몸속 가장 신비한 기관, 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요. 뇌는 머리뼈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어요.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를 대뇌라고 해요. 대뇌는 왼쪽에 있는 좌뇌와 오른쪽에 있는 우뇌로 나뉘어 있어요. 좌뇌는 수치, 언어, 문자 등을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죠. 우뇌를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인지하고 그림이나 소리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마다 하는 일과 역할이 달라요.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뇌의 각 부분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대뇌입니다. 여기에서 대자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때요? 여기가 대뇌인데 정말 크죠? 대뇌는 뇌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대뇌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기억을 저장하고 사고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대뇌 때문이죠. 그리고 대뇌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뇌, 중간뇌를 알아봐요. 여기 중뇌가 있는데요. 중뇌는요, 뇌에서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중간뇌라고도 해요. 중뇌는 시각과 청각신경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를 듣거나 밝은 빛을 볼 때 깜짝 놀라서 고개를 휙 돌리는 것도 바로 이 중뇌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뇌, 사이뇌를 알아봐요. 간뇌는요, 대뇌와 중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뇌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간은요, 사이간자예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간자가 사이간자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뇌는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갈증, 식욕,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죠.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간뇌에서 물 마셔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느끼면 간뇌에서 밥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음으로 소뇌, 척수,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소뇌부터 알아볼까요? 소뇌의 소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대뇌에 비해서 작아서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뇌를 보니까 브로콜리나 호두를 반으로 잘라놓은 모습 같지 않나요? 소뇌는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의 자세와 근육을 조절해요.
그리고 정밀한 운동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줘요. 우리 친구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연필 들고 글씨 쓸 수 있는 것도 손해 때문이죠.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자전거 타기 모두 손해가 관여하는 일이랍니다. 다음으로 연수, 숨내에 대해서 알아봐요. 연수는 숨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숨은 숨쉬다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는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해요. 만약에 이 연수가 손상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순호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연수는 침, 눈물, 재채기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사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또 공부해요. 다음으로 척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척수는요, 통로예요.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통로인데 어떤 통로일까요? 바로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우리 몸 각 부분에서 받은 자극이나 정보가 이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척수를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가는 거죠. 즉, 척수는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뇌는 우리 몸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 각 부분이 하는 일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저기 멀리 떨어진 발이 하는 일도 이 뇌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는 거죠?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뇌와 몸을 신경이 연결해 주거든요. 뇌와 척수에서 나온 이 신경이 그물처럼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어요. 눈, 코, 입, 손, 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뇌가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져 있는 모습이 그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이라고도 해요. 이 망자가 그물 망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경이 어떻게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해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친구가요? 멋지게 숲속을 탐험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숲에 갔어요. 그런데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했어요. 눈으로 본 거죠.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요. 신경이 몸과 뇌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보가 뇌에 갑니다. 자, 이제 뇌가 결정을 내려요. 저 그림자는 무서운 호랑이야. 도망가. 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럼 뇌가 내린 이 결정이 신경을 통해, 무엇을 통해? 신경을 통해 몸의 여러 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저러지? 나 순호인데. 그런데요, 친구들. 이것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어요. 손에서 자극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요. 대뇌에서 뜨거우니까 빨리 냄비에서 손을 때려. 자, 다시 이 명령이 신경을 통해 손까지 가요. 그래서 냄비에서 손을 뗀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위험해질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라는 것은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되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사에는 자동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어요. 자동 반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자동 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조건 반사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지금 코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에취! 자, 이것은 자동 반사예요. 그리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서 아, 뜨거워! 손을 떼는 것도 자동 반사예요. 그런데 지금 순호가 레몬을 보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레몬을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올까요? 과거에 레몬을 먹었을 때 쉬었던 경험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험으로 학습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조건 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보니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얼마만큼일까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1.4kg에서 1.6kg이래요. 별로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요.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봐요. 아기가 태어나 자라나면서 뇌도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뇌에는 1분에 최대 25만 개나 되는 뇌세포가 새로 생겨난대요. 특히 태어나서 5살 정도가 될 때까지 뇌에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생겨나요. 6살쯤 되면 뇌의 무게는 약 1.4kg으로 성인 뇌의 무게와 거의 비슷해진대요. 뇌는 이후에도 계속 발달해요.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히면서 뇌는 더 똑똑하게 성장해 간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숏폼을 자주 보나요? 숏폼이란 평균 15초에서 1분 내외의 짧은 길이의 영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숏폼을 자주 보는 습관은 뇌 썩음을 유발한대요. 에? 뇌가 썩는다고요? 뇌 썩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뇌썩음이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또는 무의미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생각이 멍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너무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많이 보지 않고 책 읽기, 운동하기, 재미있는 공부하기와 같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게 좋아요. 뇌도 우리 몸처럼 잘 돌봐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뇌 속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방법인데요.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이는데 이것이 많고 깊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도대체 컴퓨터는 인간의 뇌를 어디까지 모방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꿈이었어, 꿈. 꿈이었구나. 아니, 뇌가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이 뇌가 엄청 중요한 거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 맞아요. 뇌는 작지만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밀 무기니까요. 맞아. 우리 친구들도 뇌를 잘 관리하고 이 뇌를 잘 성장시켜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오늘 순호가 설명해준 내용이네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허도.